현재 시장이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의 시작이 우연일까요? 이 사상 최대 거래소 붕괴 사건으로 꼽히는 FTX의 두 번째 채권자 상환 개시가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1차 상환 당시 보여준 반응을 돌이켰을 때 추가적 하락 또한 예상이 가능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FTX 상환을 단순한 자금 회수로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50억 달러의 거대한 매도 압력이 시장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TX가 발표한 50억 달러 규모의 두 번째 상환은 시장에 직접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파산 당시 계정을 보유했던 고객들과 일반 무담보 채권자들이 대상이지만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FTX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었다라는 점입니다. 채권 금액이 5만 달러 이제 미만인 경우는 12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받은 즉시 현금화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상환 완료까지는 최대 3영업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도 집중적인 매도 압력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차 상환 이후 시장이 보여준 반응을 돌이켜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비록 FTX 상환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지만 이 상환 발표와 함께 시장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비트코와 크라켄을 통한 분산 처리가 충격을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로를 통한 동시 매도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FTX는 두 차례에 걸쳐 약 6억 2천만 달러를 채권자들에게 지급을 했고 이번이 세 번째 대규모 상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런 점진적인 상환이 시장에 지속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상환 발표마다 시장은 긴장하게 되고 실제 자금이 유입될 때마다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채권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매도 압력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FTX 관련 내용을 PPT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채권자들이 수개월에 걸친 신원 확인 지연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상환을 받게 되면 즉시 현금화하려는 심리가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FTX 파산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많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하마 과정을 통해 환급을 신청한 사용자들도 검증 단계에서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실제 자금을 받게 되면 다시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액 매도할 가능성도 있겠죠. 바하마 절차를 선택한 사용자들이 분배 단계인 9단계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FTX 지원 페이지의 공지는 상환 과정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동유럽 등 이 제한 지역 채권자들에 대한 지급 방안도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인데 이런 불확실성은 이제 시장의 지속적인 오버행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언제 어떤 규모의 매도 압력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현재처럼 시장이 예민한 상황에서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큰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전 알라메다 리서치 CEO 캐롤라인 앨리슨이 2026년 5월 석방 예정이고 샘 뱅크 프리드도 최대 4년 감형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은 FTX 사건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석방이 가까워질수록 FTX 관련 뉴스가 다시 주목받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요 인물들이 석방되면서 새로운 증언이나 폭로가 나올 경우 시장에 미칠 충격은 현재 상환으로 보다 이 영향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FTX 상환으로 인한 직접적인 매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연쇄적인 매도 압력도 우려가 됩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매도가 시장에 나타난다라면 이를 본 다른 투자자들도 추가 하락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쇄 반응은 철저히 심리적이고 기술적인 현상일 뿐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가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자동 매매 시스템들의 추가 매도도 예상이 되지만 이는 단기적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이런 일시적 혼란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FTX 이 상환은 추가적인 단기 급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말이죠. 이제 5월 30일부터 실제 자금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이 시점을 전후로 집중적인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타이밍이 딱 맞죠. 과거 대규모 매도 이벤트들을 살펴보면 예상 물량보다 실제 매도 압력이 더 클 때가 많았는데 이 심리적 공포가 합리적 판단을 압도하면서 패닉 셀링으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50억 달러의 매도 압력이 한꺼번에 시장에 가해질 경우 유동성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50억 달러라고 하면 현재 환율로 바꿨을 때 약 6조, 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은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고 이 대량 매도 시에 이 슬리피지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는 시장 구조의 일시적 한계이고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나 장기적 전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런 유동성 충격을 겪으면서 시장은 더욱 성숙해질 것이며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로 인해 앞으로는 이런 충격에 대한 흡수 능력도 크게 향상될 겁니다. 이 채권자들이 받은 자금을 즉시 현금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공급 측면의 일회성 이벤트일 뿐입니다. 이 과거 마운트 곡스 상환과 비교해 보면 FTX의 상환이 시장에 미칠 충격은 더 클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시장의 회복력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 게 사실입니다. 이 마운트 곡스 당시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ETF와 기업 재무제표 편입, 정부 보유 등 구조적 수요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FTX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기적 충격이 클 수 있지만 그만큼 빨리 정리되어 회복도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충격도 크지만 동시에 흡수 능력과 회복력도 그만큼 강화되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조차 FTX 상환으로 인한 매도 압력을 우려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를 장기적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강합니다. 일부 기관들이 포지션을 줄이거나 해칭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지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기관들이 이런 일시적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크레딧 펀드들의 FTX 채권 매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장기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기관들의 시각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FTX 보유 포트폴리오에서 특히나 솔라나가 이 11억 6,2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사실은 솔라나 투자자들에게는 악몽 같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경우에 이 솔라나 가격에 미칠 충격은 좀 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다른 알트코인들도 FTX 보유 비중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고 현재처럼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 폭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나 솔라나 생태계와 연관된 프로젝트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추가 상환 일정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은 시장의 지속적인 공포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리스크는 명확히 유한하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FTX가 총 145억에서 163억 달러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끝이 명확히 보이는 숫자입니다. 언제 어떤 규모로 매도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전체 규모는 정해져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에 대한 구조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환이 완료되면 공급 압력이 사라지지만 수요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런 비대칭적 구조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는 여러 악재가 겹친 결과인데 이 여기에 FTX 상환이라는 강력한 매도 요인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과 규제 이슈만으로도 이미 시장이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50억 달러 매도 폭탄이 터진다라면 그 파괴력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단기적인 공급 충격일 뿐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근본적 가치, 장기적 성장 스토리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일시적 하락이 진정한 투자자들, 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지선 붕괴가 우려되지만 이는 펀더멘탈과는 무관한 단순한 매도 압력의 결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FTX 사건 이후에 변화된 투자자 행동 패턴을 고려할 때 이번 상황에도 이 대규모 탈출 러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거래소 보관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받은 자금을 다시 암호화폐에 투자하기보다는 완전히 시장을 떠나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FTX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던 투자자들의 경우는 원금을 회수하는 즉시 더 이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전액 현금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겠죠. 이 50억 달러 규모의 매도 압력
압력은 기존의 모든 기술적 분석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 근처에서 버티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매도가 시작이 되면 모든 지지선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의 패턴이나 지표들도 이런 외부 충격 앞에서는 의미를 잃게 되며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트레이더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RSI나 MACD 같은 기술적 지표들도 극단적인 과매도 상태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는 참고할 가치를 잃을 겁니다. 이 FTX 상황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겪고 있는 성장통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이 50억 달러 하나의 매도 요인으로 전체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아직 시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성숙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일시적 충격이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를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외부 충격을 견뎌내면서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회복력이 입증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더 견고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겁니다.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 진짜 가치 있는 자산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블록체인의 투명성 때문에 FTX의 상환 자금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추적되면서 단기적 공포를 조정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투명성과 이 신뢰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실제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대규모 자금 이동이 확인될 때마다 시장이 즉각 반응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줍니다. 이런 투명성이 비트코인이 가진 고유한 장점 중 하나이며 FTX 같은 중앙화된 기관의 불투명성과는 정반대의 특성입니다. 단기적인 매도 압력과 충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핵심 펀더멘탈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FTX 상환은 단순한 기술적 매도일 뿐이고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나 장기적 성장 동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기관 채택, 정부의 전략적 보유, 공급량 감소, 글로벌 결제 시스템으로의 발전 등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근본적 요소들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시적 매도 이벤트가 비트코인의 장기적 궤도를 바꿀 수는 없고 오히려 진짜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FTX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블록파이 등 다른 기업들의 파산 절차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이 겹칠 경우 그 충격은 생각보다 커질 수는 있습니다. 각각의 파산 기업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들이 동시에 쏟아진다라면 개별 영향의 단순 합계를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복합적인 매도 압력은 시장의 흡수 능력을 완전히 초과하여서 예상보다 큰 폭락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만 달러대로 하락을 할 경우에 투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과 채택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FTX 매도 압력은 일시적인 공급 충격일 뿐이며 이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이 이런 단기적 변동성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겁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 이 각국 정부의 전략적 보유 확대, 기업들의 재무제표 편입 등의 구조적 변화는 FTX 같은 일회성 이벤트와는 차원이 다른 장기적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기적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FTX 상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핵심 수치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50억 달러라는 상환 규모는 현재 1일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큽니다. 두 번째, 솔라나 보유분 11억 6,200만 달러는 솔라나 시가총액의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 번째, 전체 상환 예정액 145억에서 163억 달러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폭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상환 완료까지 최대 3영업일이라는 짧은 기간은 집중적인 매도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120%라는 상환율도 즉시 현금화하려는 유인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의 모든 투자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는 당분간 피하는 것이 현명하고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나 솔라나나 FTX 관련 토큰들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급락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FTX 상환으로 인한 매도 압력은 고통스럽지만 이는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가치를 전혀 훼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외부 충격을 견뎌내면서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파산 기업들의 보유 자산 정리는 일시적인 공급 증가일 뿐입니다.
상승이며 이것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희소성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적 조정을 거쳐야만 더 건전하고 성숙한 시장이 만들어지며 진정한 가치 투자자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갑니다. 단기적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FTX 두 번째 상환이 몰고 올 매도 폭풍은 분명 단기적인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기술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일 뿐 비트코인의 장기적 펀더멘탈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노이즈와 진짜 신호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 제도권 채택의 확산, 글로벌 통화로서의 지위 강화 등 진짜 중요한 변화들은 FTX 매도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적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궤도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혼란이 끝나고 나면 더 강한 상승세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FTX 상환을 단기적 리스크로 보시나요? 아니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로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